부동인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그러면 지금 탈원전 때문에 실제 국민들이 딱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닿을 만한 예. 피해 예.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조선업이 우리한테 효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조선업의 시장 규모가 270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효도를 하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반도체의 시장 규모가 400조입니다. 근데 원전의 시장 규모는 이거 두 개 합한 것의 3배가 됩니다. 아, 2천조 원자력이요? 규모죠. 예, 2천조 규모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의 5배에 해당하게 되겠죠. 400조에 대해서 맞습니다. 5배가 해당하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지금 원전하면 국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원전에 주력한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인지 쉽사리 가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탈원전 정책을 펼칠 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말이 예. 무슨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이런 정책을 폈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네, 했는데 그렇죠. 조사도 저희도 좀 해봤는데 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예. 안전한 그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3세대 안전에 원전이라고 예. 그러는데 네. 우리 그 원전의 이름이 모델 이름이 APR 1400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APR 1400이요. 예, 그것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된 네. 4개의 원전입니다. 그것이 미국과 유럽의 표준 설계 인증을 동시에 얻은 세계 유일의 원전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제 3세대 원전에서도 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정권은 원전을 더 이상 가동시키면 안 된다. 탈원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을 써달라고 하는 예. 이런 이상한 소리를 왜 이일배반적이죠. 네네 한번 설명 왜 그러는지. 먼저 판도라라는 영화에 대해서 네. 국민들께서도 아마 그 영화를 보시면 공포감을 좀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영화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원전에서는 원자로의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섬이나 쓰리마일 섬에서 일어났던 폭발은 뭐냐? 그 발전기가 정지가 되면서 그 온도가 올라가서 원자로가 녹게 되는데 녹게 되는 그 고온 상태에서도 원전의 그 연료는 폭발하지 않는 것이죠. 우라늄은 거기서 수소 가스가 발생한 것이 천장에 고여 있다가 가스 폭발로 일어난 건데 네. 그것은 우리가 가끔씩 TV를 통해서 듣는 가스 폭발 그런 폭발인 겁니다. 근데 우리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은 왜 사고가 나고 쓰리마일 섬은 왜 사고가 안 났느냐? 네. 쓰리마일 섬은 그 시멘트 콘크리트 두께가 60cm가 있었는데 비해서 네네. 후쿠시마 섬은 16cm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 콘크리트 맞기 때문에. 가정집 두께나 비슷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네. 요즘 짓는 것은 콘크리트 두께가 120cm에다가 두 배가 넘는. 바로 안쪽에 6cm 두께의 철판, 금속재가 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스가 보인다 한들 보이게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한 40개 정도의 수소 제거 장치가 있어가지고 네네. 예, 다 수소를 제거해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원전의 그 안전성은 네. 믿으셔도 좋고 그 미국은 환경이나 안전에 대해서 규제가 매우 엄격한 나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을 뚫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네네네. 세계에서 미국이 인정한 유일한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죠.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그렇죠. 확인한 나라가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기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탈원전을 벌써 한 2년 가까이 시행했지 않습니까? 예, 2년 4개월. 앞으로 더 계속해서 탈원전을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칠 경우 예. 우리가 있게 될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 사례를 보면 당장 그 원전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의 큰 기업, 두산중공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있고요. 네.
원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약 2,000개의 중소기업으로 원전 생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탈원전에서 원전을 짓지 않으면 그 중소기업들은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시장을 잃어버리면 대기업은 여러 가지 업종이 있어서 다른 업종 갖고 유지가 되지만 중소기업들은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한 회사가 존속하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 시장이 없으면 중소기업들 매우 취약해서 넘어가 버리게 되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하고 네. 장비를 팔아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밀린 급여를 정산해주면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 더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인력이나 장비가 우리 경쟁국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비극입니다. 비극. 우리는 60년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네. 원자로 건설의 첫 삽을 뜨시고 네. 60여 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 최고라고 하는 그런 지위에 올라서 우리가 지금 탈원전만 아니라면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뭐냐면은 지금의 그 세계적인 흐름이요. 원전의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왔냐면은 경제적으로 4차 산업이 진행되고 있죠. 4차 산업은 전기가 엄청 많이 필요한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회사를 은퇴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원전 사업입니다. 왜 그러느냐? 빌 게이츠 예견대로 하면은 2050년에 가면은 네. IT 부문이 전체 전기의 50%를 소비할 것이다. 바로 4차 산업이 전력을 얼마나 먹을 것인가를 네. 얘기해 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환경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나간 20년 동안에 탄소를 없애자 하면서 재생에너지 붐이 일었었는데 해보니까 재생에너지가 탄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네.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환경 전문가들이 얘기하면서 네. 국제적으로 원전을 얼마나 더 지을 것이냐, 환경 측면에서 본다면 2050년까지 지금 있는 원전의 5배를 짓는 겁니다. 지금 현재 445기가 있는데 네. 5배가 되면 2200기가 넘어갑니다. 네네. 그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 상상이 가시죠? 그거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장 그 원전 시장 규모가 2000조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중소형 원자로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스마트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나 러시아를 제끼고 개발 경쟁에서 가장 먼저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네. 이 시장에서 우리가 헤엄치듯이 시장 선점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회를 눈앞에 두고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발판을 다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네. 첫 발을 뛰기도 전에 우리가 탈원전이라고 하는 기술을 맞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가격 경쟁만을 보더라도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을 짓는데 의사를 표명했던 나라들의 그 원전 건설 단가를 보면은 프랑스는 원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나라예요. 네네. 근데 프랑스가 건설 비용이 우리의 2배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경쟁력은 얘기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미국은 우리나라의 3배가 넘습니다. 네네. 중국이 바짝 근접해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가 100이면 중국이 117이죠. 많이 근접해 있는데 우리 원전이 무너지면서 중국이 이제 완전히 한마디로 툭툭한 재미를 보는 거죠. 그 기술을 공짜로 빼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 원전은 정말 아까운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결승선에 도달해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아주 원전 수출 시장에서 세계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과거에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동구권의 국가들, 그 다음에 이 동남아,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이제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전력이 더 필요하게 되니까 이 나라들도 이제 원전 건설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는 과정에 우리는 원전 수출을 못하고 있고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하면서 현재 러시아가 동시에 36개의 원전을 갖다 싹쓸이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나가면 한국 원전은 싸고 네. 안전하고 네, 맞습니다. 스마트라고 하는 원전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발전하면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막 지역은 녹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걸 갖다 군침을 흘리지 않을 나라가 없는 거죠. 중동 국가들. 근데 우리가 이 천조의 시장 네네. 먼저 손대면 우리 것이 되는데 네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원전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 시장입니다. 네네. 인구가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소비자원 고갈에 대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인도는 중국 못지않게 인구가 많으니까 네네. 경제가 떴다면 그 전력의 필요성은 엄청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시장을 우리가 공략해 들어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는 이 안타까운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2년 4개월 동안의 이번 피해보다 예. 앞으로 입게 될 피해가 더 심각하다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원전은 한번 요즘 짓는 것은 네. 처음에 초기 초기 가동까지 시간만 해도 60년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연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즘 짓는 원전을 최대 100년까지 사용한다고 보면 네네. 우리나라가 원전 하나를 수출해 놓고 부품 공급을 계속 100년 동안 하게 되고 이야. 운영과 관리 용역이 계속 100년 동안의 일자리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의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탈원전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예, 많은 젊은이들이 예. 원자력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다가 예, 지금 대학을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데 예.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원자력에 관련된 학과의 지원자 수가 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젊은 인재들이 예, 다 중국으로, 예. 기술자들도 중국으로. 왜냐면 시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전문가들도 잃어버리고 있고 인재들도 양성하지 못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예. 이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 사회의 피해가 더 심각해질 텐데 예.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가장 우선 다급한 것은 네.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신한울 3, 4, 5기 이 건설을 빨리 재개해야 하고요. 그래야지 중소기업들에게 시장을 제공해 주니까 네네. 매출을 일으켜서 기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네. 세계 시장을 석권에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만약에 스마트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한테 기술자 50명을 보내서 네. 3년간 먹고 자고 체류하면서 50명이 배워갔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공을 들였는데 이건 무산되면은 우리나라 원전과학자들 자살 충동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박탈감이라고 하는 건 이거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탈원전이 어떻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느냐 보면은 그 피해 돌아가는 것이 환경 측면에서는 네. 원전을 없애고 그렇게 되면 LNG의 발전량이 무척 늘어나야 되는데 그 온실가스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네. 전기료는 아주 급등을 하게 됩니다. 아마 2030년까지 한수원책 전망으로 보면은 156%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지금이 2.5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일본이 높은 전기 요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탈원전을 포기했다는 건데 네네. 우리는 남들이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지금 쫓아서 이제 시작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더 네네. 그리고 또 너무 창피한 것이 네네.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네네. 탈원전에 대비해서 전력이 부족해질 것 같으니까 자체 발전 시설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아, 네.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다, 7대 교육 국가다 하면서 기업이 네. 전기가 없어가지고 전기를 자급자족하게 된 하이닉스 하면 대표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대표 기업마저도 전기를 자체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켜 놓겠다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탈원전을 한 다음에 어떻게 에너지를 대체할 거냐 했더니 지금 태양광 산업을 막 한단 말이죠. 그것이 네, 그 태양광 산업이 대체가 되는 건가요, 그게?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은 네. 태양광 발전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기 양이 우리가 연간 쓰는 전기의 15%가 이론적인 최대치입니다. 네네. 그럼 실질적으로는 보통 얼마냐? 한 8% 내지 10% 네네. 이렇게 되는데 원전의 비중은 30 내지 40%였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 태양광을 15% 잡아주고 원전을 35% 잡아줘도 네. 15%는 부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정전 사태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그 후하게 봐줬을 때 이런데 우리는 필요하면 앞으로 우리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4차 산업이 커가면서 전기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원전의 비중은 50%까지도 훨씬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태양광은 10%, 15%밖에 안 되는데 네네. 4차 산업을 떠받쳐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15%가 30%를 대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이론적으로 딱 명백하게 지금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보조적인 전원으로 쓰는 것이 네네. 운명적으로 타고난 그 사용 방법입니다. 그것이. 네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무리하게 네네. 추진을 하는데 추진하는 근거가 국민들 앞에 아직 납득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설명된 게 없습니다. 판도라 외에는 제시된 게 없는 거예요. 판도라는 영화에 지나지 않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판도라의 지진의 강도가 6.1입니다. 아, 후쿠시마 원전을 강타했던 원전이 지진의 진도가 9.0이에요. 그럼 진도가 2.9 차이죠? 네네. 2.9라고 하면 힘의 차이가 얼마가 되냐? 29,411입니다.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쇳덩어리 29,000개를 갖다가 실제 원전에 갖다 때렸더니 원전이 아무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영화 속에서 한 개 가지고 때렸더니 원전이 박살을 나고 비극이 일어나 버렸다는 네. 포함된 얘기인데 말 그대로 영화는 영화일 뿐인데. 영화이면서도 좀 질이 안 좋죠. 너무나 네. 비현실적이니까 네. 어느 정도의 근거가 연결되면서 보완된 것도 들어가면 재미도 있을 텐데 네네. 이 일방적으로 겁주는 공포 조정하는 영화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선동하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태양광이라고 하는 산업을 통해서 이게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사실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땅덩어리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태양광을 아무리 많이 둘러도 예. 원자력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의 예. 뭐 어떤 절반이나 뽑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네네. 드리면요. 우리나라의 신원을 3, 4억이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네네네. 원전 2기를 건설을 중단했는데 네. 거기서 나올 전기를 태양광으로 얻어내기 위한다면은 네. 태양광 패널이 몇 개가 필요하냐? 1억 개가 필요합니다. 1억 개라고 하면 지구 네네. 그걸 쌓아놓으면 4,000km예요. 근데 지구 반지름이 6,400km입니다. 네네. 지구 반지름의 절반이 넘는 높이만큼 쌓이는데 그것이 나중에 폐기물로 나올 때는 폐기 처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땅속에 묻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땅속에서 수백 년 있어야 분해가 된다는데 네네.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그건 수용 감당할 불가능한 수가 없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산화탄소의 문제, 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 밀도가 낮으니까 땅이 많이 필요한데 네. 우리는 땅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조금씩 파헤쳐가지고 태양광 패널 설치해 놓은 것이 수만 군데라고 하는 거예요. 태풍만 와도 막 다 뜯겨 날아가고 위험하던데.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예.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참 실용성도 많이 떨어지는 건데 왜 그렇죠. 자꾸 좋은 에너지는 폐기시키고 예, 질 낮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예, 이런 제도를 쓰고 있는데 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점점 원자력 시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자연스럽게 이것만 우리가 잘 운영을 해도 그렇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예, 영역인데 이것까지도 차단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예, 예, 이게 원자력 하나만 제대로 세워지면 그렇죠. 보통 몇 명의 이 젊은이들이 예.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가 필요한데. 원전 하나를 수출하면은 거기에 고용 효과가 약 1,000명 정도, 야. 예, 1,000명 정도가 되니까 네네. 그런 것이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은 네네. 금액으로 해서 지금 짓는 건 제가 100년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네네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야.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다 해놓으면 엄청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보다 약 5배 정도의 산업을 지금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게 네. 전문가들의 2,000개의 원전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좀 엄청난 일자리에 대해서도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예, 예. 이거를 이런 식으로 참. 그리고 이게 한 네네. 가지 마지막으로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네네네. 에너지입니다. 네. 이 에너지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국제 정치의 핵심이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으로 가고 어디서 있지 오셨습니까? 않습니까? 네네. 패권 경쟁으로 가는 그 가장 핵심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이 1대1로라는 사업이나 아니면 해상 실크로드를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그 네. 개념이 뭐냐면은 중국의 에너지를 수입할 때 중국으로 들어오는 그 항로입니다. 항로를 갖다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네. 가장 주된 목적인 거죠. 음. 그러니까 에너지를 장악하는 나라는 국제 질서에서 상당히 핵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전을 주도한다라고 하면은 네네. 국제 질서에서 다가오는 4차 산업의 시대에서 네. 우리는 그만큼 지위가 강화되는 거죠. 각 맞습니다. 세계 각국에 우리 원전이 나가 있고 우리 기술자들이 나가 있고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북한을 갖다가 흡수 통일한다면은 네네.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지금 고토 회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간도는 국제법상으로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저 만주 땅은 우리가 국력이 약할 때 무주공산이니까 청나라가 먹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고토 회복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네. 이 정권 들어서 탈원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국가를 다 이렇게 훼손시켜가면서 그런 꿈을 사라지게 할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니만큼 네네. 다른 것과 더불어서 이 탈원전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저지하는 데 힘을 쏟아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전문가분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지금 반도체가 1년에 약 400조, 예. 400조의 이익을 우리한테 깎아주는데 아, 시장 규모가요. 네, 시장 규모가 약 400조인데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2,000조라고 하니까 예.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가장 지금 중요한 산업인데 그거의 약 5배, 5배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원전을 자꾸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여러분 10월 3일에 우리가 또 광화문 광장에 함께 모여서 문재인 하야라고 하는 4.19식 혁명적인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해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10월 3일 이 광화문 광장에 몰수히 모여달라고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큰 분기점에 있으면서 또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위기를 뚫고 혼란을 수습하고 잘 나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한테는 큰 기회가 오게 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장경제를 지키면서 그런 영광된 미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번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10월 3일의 집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분들께서 나와주셔서 힘을 보태고 우리가 협력해서 다 함께 선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찾아주셔서 좋은 또 그 안에 내용들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탈원전에 대해서 그 전문가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 내용들, 이 영상들을 많이 공유하고 알려주셔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잠깐 영상을 끊었다가 조나단 목사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인터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될것 같습니다. 20분 한다고 40분 정도 됐나요? 배로 이거 칠 거야. 이거는 또 일반 시민이 오셔서 한 분이 35분이 있는데 원전이고 우리 모르니까. 하는 걸 직감하는 여자의
신경만 못하네. 지금 목사님 어떻게 얘기를 해야 감동이 갈까? 그 구미 집회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하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 끝나면 하시는 게 나을지. 어떻게 하시는 게 나을지. 끝나고 아, 좀 끝나고. 네. 다 보고 싶어요. 네네. 한쪽에 쏠려가지고. 식사를. 네네.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원래 목사님 계실 때만 오시는데 날짜가 10월 3일 얼마 안 남으니까 내가 타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할게. 내가 타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하는데 절대 불안해하지. 종이가 아무리 흔들어도 소용없어. 촛불이 아무리 흔들어도 소용없다고. 에이, 더 우리는 강하게 나가요. 와 빨리. 네네. 어제도 그거 한 대만 좀. 여관 연사님, 네네. 우리 조나단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시는 거. 아, 네네. 네. 따로 보시고요. 셋이 같이 갔다 아, 와요. 네.